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비만약 얘기를 할 건데 비만약 진짜 좋잖아요. 먹으면 그냥 쪽쪽 빠진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주사를 맞아야 된다. 아니 쪽쪽 빠지는데 주사 아니라 뭐 해머라도 맞지. 물론 그렇긴 하죠. 그래서 많이는 팔리는데 그래도 주사를 꼭 맞아야 되겠니? 이런 고민이 있어서 먹는 약으로 개발이 요즘 되고 있다는데 요즘 비만약 트렌드. 네, 근데 이것도 문제는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먹는 약이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건지 네. 이 분야에서 다들 관심 있는 언젠가는 그렇습니다.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최고 전문가로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인생에서 먹어볼 게 뻔한 예. 네. 예, 서울대병원의 조영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조 교수님 원래 엄청 바쁘신데 책 우리가 홍보해 준다고 꼬셔서 네, 한번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새 또 책을 쓰셨어요. 슈퍼 예. 호르몬. 예. 이것도 비만약 책에 대한 얘기입니까? 네, 비만뿐만 아니라 네. 뭐 당뇨병 그리고 여러 만성 질환, 그 노화까지 커버를 했습니다. 이 호르몬이 처음에는 이제 혈당만 낮추는 그런 작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연구를 해보니까 살도 빠지고 어떤 호르몬이? 그 GLP-1이라고 이 하는 슈퍼호르몬이라고 한 거는 이제 GLP-1을 비롯한 예.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에요. 그래서 워낙 그 좋은 작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슈퍼맨이 강력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처럼 이 호르몬이 강력하면서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많이 한다. 라는 그런 이유로. 뜻으로 슈퍼 호르몬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배웠던 기억이 하여튼 원래 그 맞으면 아니 그러니까 먹으면 원래 배에서 너 배부르잖니. 네. 그 호르몬이 이제 작용하는 건데 인공적으로 걔를 넣어주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가서 자꾸 너 배부르잖니. 그걸 네. 자꾸 얘기한다. 먹은 것도 없는데. 예. 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몸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배부르다 이런 느낌이고 예. 이 주사를 맞으면 확실하게 이제 포만감이 빨리 밀려오죠. 그 호르몬이 나온다. 환각작용이군요, 일종의. 그 배부르다는 환각. 인사이드 아웃 보셨어요? 예, 영화. 맞습니다. 그 보면 어떤 기억 그 구슬이 이제 발사가 되면 쭉 올라가서 감정 제어 패널인가요? 그쪽까지 전달되잖아요. 예. 우리 호르몬이 그런 거예요. 호르몬이 장에서 분비됐는데 이게 이제 그런 튜브를 타고 쭉 발사가 돼가지고 머리에 식욕 조절 패널로 보내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포만감이 쫙 밀려오고 밥때가 되었는데 배도 안 고프고 뭐 배꼽 시계가 잠깐 멈춘다라고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정도의 강한 그 신호를 주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몸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서는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예. 이 주사를 통해서 그 호르몬 수치를 높여주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배가 안 고프고 배부른 네. 것 같고. 뭐 너무 좋네요. 네. 맞기만 하면. 근데 이제 오늘 배울 문제는 근데 지금 그래서 무슨 이런저런 다이어트 주사제, 다이어트 약들이 요즘 미친 듯이 팔리고 있는데. 최근 그 약들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좀 오늘 배워볼게요. 예. 네. 준비해 오신 네. 것부터 잠깐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걸 먼저 한번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 3월 24일자 Financial Times에 예. 실린 겁니다. 뭐 영어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Pensions Risk라고 되어 있고요. 연금 리스크라고 되어 있고요. 아이고. Weight Loss Drug의 Downside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비만약의 감소 심각한 부작용. 약제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까요? 예. 부정적인 면이라는 건데 이 약을 써가지고 기대 수명이 증가돼가지고 결국 연금 재정에 부담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거 보면 GLP 약물로 인해서 비만 인구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기대 수명이 2.5년 늘어나면 연금 부채가 한 3 내지 5% 증가할 수 있다. 와, 그래서 이 세상에. 연금 기금의 준비금 산출이나 보험 상품의 리스크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돼 있죠. 이야. 이거는 이미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GLP-1 교통약을 썼을 때 이 당뇨병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당뇨병 환자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되는 심혈관 질환을 줄입니다. 아하. 네, 심혈관 질환을 줄이고 그리고 심부전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나오고요. 지방간도 좋게 하고요. 수면 무호흡 좋게 하고요. 뭐 기타 등등 다 좋게 하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아직 연구가 좀 더 돼봐야 되지만 파킨슨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지금 그 이보크라고 하는 이름의 그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초기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약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지 기능이 유지되는지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7개나 8개 정도의 대학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올해 혹은 내년에 나올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거에 그 효과에 의해서 우리 수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 뭐 이와 같은 신문 기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로는 그 이 뉴스가 최근에 그 GLP-1 계통의 체중 감량시키는 약제에 대한 효과를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비만한 분들 살 빼는 목적만이 아니라 네. 그리 비만하지 않은 분들도 더 슬림하게 만들면 병이 많이 나아지거나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빠져서 다른 것도 좋아진다는 네. 뜻이에요? 아니면 다른 것도 진짜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GLP-1이 있다는 네. 뜻입니까? 네, 항상 여기 나오면 예리한 질문에 깜짝 놀라는데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살이 빠지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뭐 이제 살이 만악의 근원이니까. 예,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 GLP-1 계열의 약제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예. 살이 좀 많이 빠지는 약이 있고 별로 안 빠지는 약이 있는데 별로 안 빠지는 약이 듀라글루타이드, 알비글루타이드라는 약인데 네. 이 약도 심혈관 질환에 대한 임상 시험이 진행됐었어요. 살은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심혈관 질환이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심혈관 질환이 줄어드는 것이 꼭 체중이 빠져서 그런 건 아니다. 결국 이 GLP-1이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인 작용 혹은 체중 와. 이외에 다른 곳에 대한 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장 그 유력한 거는 뭐냐면 염증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요? 예, 우리 몸에서 피 검사를 해서 염증을 아는 것이 CRP라고 하는 그 물질을 측정하는 것인데 네. 이 CRP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이 먹는 그 GLP-1 제제를 가지고서 심혈관 안전성 시험을 했는데 심혈관 질환이 줄어들었고요. 놀랍게도 그 CRP라고 하는 염증 물질이 뚝 떨어지는 것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중 조절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체중이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세상에. 체중과는 독립적인 어떤 GLP-1만의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몸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식욕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체중이 늘고 혹시- 그렇다고 볼 뭐. 수 있겠네요. 네, 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우와. 몸에 어떤 우리 전신적인 어떤 염증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예. 우리 그 아까 제가 식욕 조절 패널이라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염증이 생겨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시상하부에 염증이 있으면 이 식욕이 조절되지 않고 계속 먹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굉장히 핫합니다. 와. 야,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최근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네, 것들인 거죠? 맞습니다. 그럼 예. 아직도 왜 우리가 배부르다고 생각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전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보네요. 네, 그 쉬운 걸 잘 모릅니다. 예. 왜그 우리는 배부르다고 하고 식욕이 이렇게 멈출 줄 세상에. 모르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사이언스의 논문도 나오고 네이처에도 나오고 이런 일이 생기는 지금 거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걸 2년 전에 지금 조 교수님 모시고 얘기 들었으면 지금 이런 얘기는 안 하셨을 얘기들인 거죠? 그때 막 이제 시작되던 그런 이야, 일들입니다. 완전 출신이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 맡고 보자 그냥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확한 네. 뭐니 모르죠. 하여튼 네. 살 빠지고 다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대박이네. 예. 어. 그 먹는 호르몬 말씀 좀 예, 드릴까요? 예. 그래서 지금 비만 약제 개발 현황인데요. 예. 이제 GLP-1이 좋다는 건 다 알게 됐고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로 맞아야 되니까 좀 먹으면 안 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비만약이 다 먹는 약이었어요. 예. 효과가 크지 않아서 이제 실망을 했었지만 예. 지금 효과는 센데 좀 먹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위고비 혹은 오젬픽으로 팔리는 약인데 예. 이거를 먹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제가 근데 말씀드릴게요. 제가 딱 듣기에는 처음부터 먹는 약으로 개발 안 된 건 먹는 약으로 개발되는 게 매우 힘들었다. 그렇죠. 그 그렇죠. 처음부터 주사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예, 당연히 예. 먹는 약으로 만들었겠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은 제가 2012년도에 제가 그린 거예요. 2012년도에 와. 제 리뷰 논문을 낼 때 그렸던 건데요. 이 GLP-1을 투여할 수 있는 경로는 뭐냐면 이게 펩티드거든요. 펩티드는 그 주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하 주사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구강 점막에다가 붙여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천신기약 같은 경우는 폐로 이제 들이마시거든요. 이렇게 들여 마셔가지고서 전달할 수는 없겠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펩티드긴 하지만 먹으면 안 될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복잡하게 적어놓은 거는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주로 적어놓은 건데요. 아, 저기요? 그래서 우리가 펩티드를 먹었잖아요. 그 먹으면 위장으로 내려가면 위산이 나오죠. 예. 위산이 이제 pH를 낮게 만듭니다. 한 2 정도로 낮추죠. 그리고 이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 분해 효소가 나와서 이 아미노산 한 30개 정도로 된 이 호르몬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약으로 쓰려고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서 양분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약으로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깨지지 않더라도 이 위장의 상피세포층이 좀 두껍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과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0.01% 미만의 흡수. 야. 그러니까 10,000개를 넣어주면 하나 흡수될까 말까 와. 한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먹는 약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주사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낵이라고 하는 이 물질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를 같이 넣어주면 생체의 이용률이 약 1%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0.01% 미만이었는데 1%가 되니까 1%면 많은 겁니까? 많이 100배 정도로 올라갔죠. 아니, 원래보다. 그 전에 비해서 많은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낮죠. 먹는 1%면 이거는 그래도 낮은 거예요? 굉장히 낮은 거죠.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왕창 넣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주사로 맞는 것보다 100배를 한번 넣어줘 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양산 체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사로 할 때는 훨씬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균이라든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예. 이 공정 자체가 더 복잡한데 예.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입으로 들어가면서 뭐 위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덜 정밀해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산 단가가 맞춰진 것 같은데요. 100배를 넣어주는 거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같이 해줘가지고서 이제 그 약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리벨서스라는 이름으로 허가가 됐고 외국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만 학회를 갔다 왔는데 대만에서도 쓰고 있고요. 일본도 쓰고 있습니다. 먹는 걸로? 네, 우리나라는 허가가 됐는데 네. 약가 협상에서 약간 차질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시판은 안 되고 있지만 예. 우리도 곧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문제는 다른 약처럼 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흡수율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공복에 물 한 120cc와 이 약을 먹고요. 네. 물을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많이 먹어도 안 돼요. 딱 120cc 딱 정도. 저거 이 맞춰야 정도 돼요? 딱 2%는 저걸 안 됩니다. 왜? 아침에 일어날 때 공복이 아니야 2%는. 이게 결정적인 나는 오후 문제구나. 2시쯤 돼야 공복이 돼. 어머나. 네, 그럼 그때 드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걸 약을 먹었으면 약이 흡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이고야. 먹으면 안 돼요. 네, 그걸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하다, 조금 이거. 귀찮은 게 있는데요. 예. 근데 저희도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했거든요. 이거를 예. 이런 거를 별로 개의치 않는 분이 계세요. 거의 시계바늘처럼 움직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번거롭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사는 피하고 약으로 먹게 되긴 했는데 이게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 감기약처럼 그냥 밥 먹고 먹으면 안 될까? 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 GLP-1이 붙는 수용체 구조예요. 여기 세포막에 이렇게 수용체 박혀 있는데 바깥에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예. 이제
GLP-1에 가서 딱 들러붙는 자리인데 쟤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GLP는 붙으면 예. 이 수용체가 약간 비틀어지면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게 그 펩티드 호르몬이 붙다 보니까 이 수용체의 바깥쪽 부분이 좀 커요. 예. 안테나 같은 게 좀 크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펩티드가 와서 붙으면 되는데 작은 분자의 약이 와서 여기 붙어가지고서는 이 호르몬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해진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중국 쿵후 영화를 보면 예.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네. 사람을 못 움직이게도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극소를 딱 찌르는 예, 거죠. 정확한데 딱 찌르면 그렇죠. 갑자기 멈추고 막 이러죠. 딱 이렇게 예. 원래는 이렇게 큰 호르몬 턱 붙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급소를 콕 찌르는 것처럼 그런 약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2012년도에 이제 리뷰 쓸 때 당시에 연구되고 있던 걸 적었는데요. 예. 별로 신통치 못했어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서 역시 큰 게 와서 붙어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올포글리프론이라고 일라이 릴리에서 만든 약물이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 임상에서 이렇게 한 15.4kg까지 체중을 빼버리는 거죠. 먹는 약인데. 저거는 일라이 릴리만 성공했어요. 네, 노보 노디스크에서는 예. 아직 그 이 계통의 먹는 약으로는 저 소분자 화합물의 약물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그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그 일라이 릴리하고 파이자, 로슈가 지금 뛰어들어 있는데 예. 일라이 릴리는 지금 이제 3상까지 갔고요. 파이자는 다누글리프론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좀 위장관 부작용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좀 천천히 이제 방출되는 서방형 제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고.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로티글리프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임상을 하는데 간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중단을 해버렸고요. 그다음 로슈는 1상이니까 아직 갈 길이 멀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올포글리프론이 지금 질주하고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2월달에 나왔어요. 25년 2월 21일인데 일라이 릴리가 그 5.5억 불에 이 약의 재고를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은 내년에 승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미리 이거를 만들어놨어요? 비축을 해서 재무 상태표에 이거를 그 에시스로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 자신감이 있는 엄청 거네. 팔릴 거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거 그냥 일반 약처럼 먹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2% 얘기한 대로 저것도 꽤 불편하잖아요. 말씀하신 아침에 해서 그것도 정확히 해야 되고 그냥 나는 네. 주사로 맞을래. 네. 주사보다 먹는 약이 압도적으로 낫습니까? 둘 다 안 해봐서. 그 주사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찌른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아플 것 같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요새 이 바늘이 한 30에서 32게이지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가늘어 가지고요. 이 아마도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바늘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너무 가늘어서. 그런데 이게 주사기에다가 바늘을 끼고 다이아를 돌려서 맞춰 가지고 배에다 주사를 하는 과정이 좀 이렇게 아주 좋지는 않죠. 유쾌하진 않겠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둔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있고요. 포비아가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구약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 리벨소스라고 하는 약은 복용이 조금 불편한 점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그 지금 이 올포글리프론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약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먹으면 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값도 쌉니까? 값도? 가격은 아무래도 그 펩티드 드럭보다는 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생산 단가 같은 걸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그 많이 만들어 놓고 비축하고 있다는 걸 뭐냐면은 그런 그 생산이 아주 어렵진 않다는 걸 뜻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펩티드 드럭은요, 이거는 그 우리가 쉘프 해프 라이프라고 그러는데 이 그 생산해서 갖고 있을 때 어디 선반에 뒀을 때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예요. 보관 기간. 근데 이런 소분자 화합물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길고요. 이런 이제 펩티드 드럭들은 그런 반감 들어갔던 좀 뭐랄까 유효 기간 이런 게 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유통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약들은 그 콜드 체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아마도 그 약가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약의 그 밸류를 높이 사서 예. 비싸게 나올 가능성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주사 제제보다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유리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먹는 약들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특히 이런 일반 그 약처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먹어도 되는 이런 약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만 시장에서 굉장히 유망한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환자분들한테 주사 맞으실래요? 이 약 드실래요?라고 물어보면 이 약도 15kg 빠진다면서요?라고 하고 이런 약을 드실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분은 같은 거고 성분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달라요? 네, 그러니까 GLP-1을 그대로 주사를 하는 것이 기존의 약제라면 예. 이거는 그 GLP-1 수용체 이렇게 톡 붙어야 될 걸 이렇게 콕 찔러줘서 예. 이제 그 수용체가 활성화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성분은 완전히 다른데 작용이 같다라고 보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임상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 약도 썼을 때에 그 GLP-1 약처럼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그 이상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지 하는 걸 두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게 앞서가고 있네. 네. 그냥 이 약을 그냥 믿으면 우리는 이제 운동이고 건강 뭐고 관리고 그냥. 뭐고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죠, 교수님.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이 괜히 방탕하게 살까봐 이 약의 걱정이 돼요. 효과에 대해서 예. 자꾸 축소하는 건데 그냥 이 약만 먹으면 되죠. 헬스장이고 뭐고 지금 다 필요 없다. 실제로 그 저희가 기존의 비만약 같은 경우에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렇게 예. 해서 거기다 추가해서 이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아닌가 봐. 약들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한 그룹은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비롯한 생활습관 교정을 철저히 하고 예. 거기다가 위고비를 줬고요. 예. 한 그룹은 뭐 대충 하게 두고 위고비를 줬어요. 결과가 같은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어머나. 저희는 보면 이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게 습관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 너무너무 어려워요.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런 행동을 교정한다. 습관을 바꾼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바꿀 그 대상을 선정을 하고 어렵지. 네? 그다음에 어렵지. 이제 골 세팅,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배리어가 있는지 이런 걸 또 보고 거의 뭐 정신과 수준으로 상담을 해줘 가지고 바꾸고 피드백 주고 해야 되는데 암 치료보다 그게 성공률이 낮대요. 없어도 된다는 거죠. 살을 빼는 데는. 그러나 우리가 그 식이요법, 운동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 어떤 체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음식을 신선한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뭐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이런 음식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운동도 살을 빼기 위해서만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력도 유지하고 그 외에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식이요법, 운동요법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걸 너무 소홀히 할까봐 걱정이 돼요. 예, 걱정이 될 만큼 엄청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운동하면 기분 좋아지지만 기분 좋아지는 건 운동뿐만이 아니죠, 교수님. 이거 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먹고 요요도 이것도 요요겠다. 그러니까 약을 먹을 때는 단맛이 네. 없어서 살 쪽 빠지는데 네. 이 약 안 맞으면 다시 또 단맛이 다시 돈다. 그럼 또 돌아오죠. 맞으면 된다. 그래서 그 싹센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맞는 주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 환자들 중에서도 회식이 있는 날 안 맞고 가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아 입맛 없을까봐. 먹어야 되니까. 아.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위고비 같은 경우에도 뭐 저기 휴가 떠날 때 이럴 때 네. 한번 걸르고 가기도 하고 이런 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구나. 이 약을 끊으면 바로 바로 먹고 입맛은 싶어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얼마나 좋아. 끝도 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이 같은 교통약이죠. 그 마운자로라고 이제 릴리에서 만든 이 주사제인데요. 한 1년을 써가지고 체중이 한 15kg 빠졌어요. 예. 그 다음에 1년을 더 봤어요. 더 보는데 이때는 한 그룹은 계속 약을 주고 한 그룹은 가짜 약을 줬는데 한 그룹은 이제 그 주사를 계속 맞은 그룹은 한 5kg 더 빠집니다. 그런데 가짜 약을 준 그룹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조금 올라가다가 스톱했어요.
5 내지 10kg은 빠진 상태가 유지가 됐던 거죠. 그래서 또 먹는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가짜 약을 맞고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잖아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1년 정도를 적게 먹는 거에 이제 몸이 익숙해지면서 그럴 수 있어요. 배가 줄었어. 그럴 수 있을 배가 것 죽었다 맞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체중에 대한 그 셋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체중에 대한 셋 포인트가 살짝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가 나오진 않았고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환자들을 또 관찰하고 그래도 임상 시험에 들어왔다가 그만둔 환자들 관찰해 보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느낌은 가지고 오늘 있습니다. 그만 듣고 내일 그냥 처방만 들고 갈래. 뭐 더 알고 싶은 것도 이것만 없어. 하면 그냥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모든 그런 비만에 의한 그런 각종 문제들. 지금은 그럼 성인병들. 지금 그냥 병원 가서 처방해 주세요 하면 처방해 줍니까? 처방을 하는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꽤 비쌉니다. 비용이 비싸서 미국에서는 그 뭐 환율 따지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네. 우리나라는 뭐 이제 이 가격이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5, 60만 원 정도는 한 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5, 60만 원? 예. 우리나라는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개발된 약인데 미국에서 더 비싸게 팠나 봐요. 항상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약가가 제일 비싼 것 비싸고? 같습니다. 우리는 건강보험 보조가 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보험 안 된다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 약가는 미국이 제일 비싸게 나오죠. 그렇지. 예. 똑같은 넷플릭스도 전 세계가 구독료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와. 예. 더 먹는 약이 나오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가격만 좀 확 떨어지면 정말 많이 사람들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싹센다 같은 경우는 특허가 만료돼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바이오시밀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위고비라든지 이런 약들도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 바이오시밀러가 나와주면 가격은 더 내려갈 거고요.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특허가 만료되게 되면 이 복제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훨씬 더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그 이미 당뇨를 앓고 있는 분, 2형 당뇨에 걸려서 뭐 예를 들면 혈당 약을 먹거나 그런 분들도 저걸 먹으면 당뇨가 치료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혈당 유지가 쉬워집니까? 네, 그 혈당이 많이 좋아지고요. 그 저희가 당화 혈색소를 지표로 보는데 이게 5.7% 미만이면 정상이거든요. 5.7% 미만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주사를 쓰게 되면 살도 빠지고 있는데 살도 빠지고 혈당도 거의 정상 수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거의 당뇨가 없는 것처럼 혈당만 봐가지고는 당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약을 쓰고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당뇨 약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정도까지 좋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뇨병 환자의 한 25% 정도만 혈당이 우리 조절 목표 속에 들어갑니다. 그 조절 목표라고 하는 거가 당화 혈색소 6.5% 미만인데 거기 한 25%만 들어가고 있어서요. 약이 그동안 듣는 환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환자들이 말을 잘 안 들으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약이 신통치 못했다. 이 약을 주니까 6.5%가 아니라 5.7% 미만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럼 지금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다 이걸로 그러니까 돈이 문제긴 한데 치료비만 문제가 아니라면 다 갈아타시는 게 맞네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부작용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대개는 이제 그 식욕을 억제하다 보니까 식욕 억제가 과해지면 메스껍다가 토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부작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리 저울질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비만한 당뇨병이라고 하게 되면은 더 잘 듣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걱정은 뭐냐면 살이 빠지면서 이게 그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빠져요? 근육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근육이 모자라는데 이런 약을 써서 체중이 과도하게 빠지면서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되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이 아무리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하지만 남용은 금물이죠. 잘 의사와 잘 상의하셔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육 빠지는 건 있구나 더. 같이 빠지겠죠. 근육도 같이 빠지겠지. 알겠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럼 어떤 분은 그럼 기존 당뇨약을 주고 네. 어떤 분은 이거 한번 맞아보십시오 하는 차이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런 거는 네 지금 이제 그 가이드라인들이 네. 이제 거의 통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에서 그 비용도 있고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가장 우선시해서 써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우선시해 씁니다. 특히 심혈관 합병증, 그다음에 콩팥 합병증이 있을 때 이 계통약제가 확실히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약을 먼저 처방하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체중을 빼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처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특별한 합병증도 없고 비만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이 약을 처방할 가능성은 적어지는 거겠죠. 네. 근육이 같이 감소하는구나. 채팅창에서 닥터 K님이 근육 감소가 굉장히 걱정이다. 근육을 만들려고 별도로 요즘 약도 먹는데 근데 근육을 키우려고 운동하면서 뭐도 먹어야 되는데 저 약 먹으면 운동할 힘도 좀 빠질 거고 뭐 고기라도 먹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갈 거고 그냥 그래서 우리 빵이나 이런 거 그냥 줄여라. 정제 탄수화물. 그게 줄여지면 제가 이 쉽지가 않죠. 먹는 걸 줄인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지. 그래서 이제 근육이 빠지지 않는 그런 그 방법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죠. 함께. 네. 근육은 살리고 지방만 태우는. 예, 그래서 이제 근육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을 같이 좀 써본다든지. 뭐 동물 실험에서는 그런 게 되고 있고 또 일부 또 회사에서는 또 다른 또 물질을 찾아서 근육 빠지는 것에 대한 또 대응책을. 그건 완전 몸짱이잖아요. 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커지고 몸짱이 되는 거잖아. 근데 뭘 먹어야 근육이 생기죠. 근데 잘 안 먹어지잖아.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빨리 생기는. 지방은 줄이고. 야, 꿈의 약이네 그건 정말. 네, 그게 아마 이 근육 빠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아마 또 최종 승자가 되겠죠. 그렇겠네. 그러니까 지방만 빼는 약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주 좋겠죠. 지금 그 근감소가 지금 생각하는 부작용 중에는 가장 큰 거예요. 고민되세요? 다른 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근육량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빠지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미 근감소증이 진행이 돼 있는 노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근육이 더 빠지게 되면은 더 힘들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근육이 있을 때는 많이 있을 때는 이 기초 대사율도 높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근육이 있으면 신진대사가 아주 활발해요. 예, 그 우리가 뭐 저 뚱뚱한 사람이 추위를 덜 탄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근육이 많은 사람이 정말 추위를 덜 타는 거거든요. 예, 근육으로 딱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추위를 덜 타고 하는 걸 보면 근육이 이제 그 신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 몸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려고 할 때 균형을 잡는 거 근육의 힘이죠. 그리고 넘어질 때 충격도 근육이 완화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근육도 별로 없고 뭐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서 넘어질 때 밸런스를 못 잡아요. 넘어졌을 때 충격이 더 커요. 뼈가 부러집니다.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그 괜히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고 뭐 걷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니까 이 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근감소증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에서요. 저것도 젊을 때 맞는 게 더 효과가 있거나 그렇겠구나. 살은 또 젊을 때 빼야 제맛이죠.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빼서 뭐 하겠어.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는 혈압이나 뭐 당뇨나 이런 건 없으세요? 저는 다행히 아직은 없는데요. 이제 그걸 안심할 수는 없는 게 되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되는 그런 질환이죠. 과거에는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불렀죠. 근데 지금은 이 젊은 층도 비만 인구가 많아지면서 과거에 성인병이라고 했던 것이 청소년기에 이미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다. 어린이들 비만도 있고 청소년 비만도 있고 그게 또 꽤 무섭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성인이 돼서 그 부작용이 같이 생겨서. 근데 어릴 때는
성인들은 야 좀 살 좀 빼 하면 살 빼는데 어린애들은 저거 다 키로 간다 그러면서 또 계속 먹이고 네. 또 초등학생을 무슨 살을 빼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린이들에게도 그럼 저게 유용합니까? 어린이에도 그 싹센다가 이미 임상 시험이 돼가지고 유용하다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아청소년 비만에도 쓸 수가 있는 약이죠. 아 좋구나. 네. 이게 예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이 다이어트 약이 워낙 효과가 좋으니까 그 약간 모든 병의 예방적 측면에서 건강보험에서 얘를 지원해야 된다. 네. 그래야 이게 진짜 대중화가 많이 되고 네.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예. 논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비만에 대한 치료는 보험 적용이 안 돼요. 딱 하나밖에 안 되는데 뭐냐면 그 비만 수술에 대해서는 지금 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수술은? 위절제. 예, 위를 위소매 절제술이라 그래서 예. 위장을 바나나 크기로 만들어 버리는 수술이라든지 그다음 위우회술이라고 있어요. 뭐 이런 거는 효과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많이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게 만들어 체중이 놓으니까 거의 한 25%에서 30%까지 이렇게 빠지고 예. 그리고 사망률도 줄어든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확실하니까 그리고 일회성으로 수술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보험 급여가 되는데 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비만이 병인가 병이 아니고 개인의 문제인가 뭐 이런 그 논란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예. 비만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해서 약을 쓰게 해주는 나라는 뭐 지구상에 거의 없다.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공적 보험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기타 등등 다른 잡스러운 병이 안 생기는 생기면 생각하면 네. 효과가 차라리 더 있지 않을까. 적정 수준 올라가면 그때부터 그냥 그거를 너 뭐 먹어라고 하는 게 재정을 아끼는 네. 법 아니에요? 아니야. 혹시? 그런 국민연금 그렇죠. 재정이 오히려 흔들려.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와, 그 정도로 강력하구나. 네. 그럼 개인적으로는 이거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거 나 보약 같은데 한번 맞아볼까 하는 생각 안 드세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맞아봤어요. 아 그냥 그래요? 궁금했어요. 얼마나 식욕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예. 알아보기 위해서. 뭘로 하지? 싹센다로? 이전에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바이에타란 약이 처음 나왔었는데 한참 전이죠. 그 2000년대 뭐 중반쯤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맞아봤던 적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위고비를 맞아봤습니다. 맞아봤더니 제일 적은 용량을 맞아봤는데 확실히 그 이 포만감이 빨리 밀려와요. 근데 문제는 적게 먹으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네.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그러니까 아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적으면 아쉽지가 않고 조금만 술 같은 먹어도요? 경우에도 와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고 있으면 예. 그냥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안 마시고 입에다 안 가져가고 그런데도 뭐 먹고 싶지가 않아요. 아쉽지가 않아요. 아쉽지가 않아요? 예, 불편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게 저도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라는 것이 예. 정말 이 아주 정말 눈물방울처럼 작은 양을 맞았는데 예. 이런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걸 보고 그럼. 정말 호르몬은 강력하구나, 슈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춘기가 됐을 때 네. 남자 아이가 남자가 되고 여자 아이가 여자가 되는 이런 건 다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 때문이지. 예, 다 호르몬 때문이고 이런 식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호르몬 주사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거를 실제로 한번 느껴보니까 정말 이 그 강력한 약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정말 이 주사를 맞고 살이 꼭 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자분들은 또 끄떡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분은 저거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싫어. 아니요. 맞았는데 또 효과가 안 들어. 맞았는데 효과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이 계세요. 주사를 맞아도 여전히 맛있는데. 주사를 맞으셔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와. 예, 그게 임상 시험을 해봐도 한 100명이 주사를 맞으면 한 5%는 살이 안 빠집니다. 그럼 엄청난 식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뭔가 유전적으로 이 약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럴 때 참 아쉽죠. 그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살이 안 빠지면 효과도 없으시면.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준비해 오신 것 중에 세 개를 뭐 동시에 타겟팅하는 그런 네. 것도 개발되고 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예. 우리가 어떤 단일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이 찌고 빠지고 식욕을 늘리고 낮추고 하는 거에 대한 관여하는 인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한 가지 경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경로를 동시에 한번 건드려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핵 같은 경우에 내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약을 3가지 혹은 4가지를 쓰거든요. 예. 에이즈도 2가지 혹은 3가지를 섞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비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호르몬 수용체를 동시에 한번 건드려 보자는 건데요. 그 GLP-1이 완벽한 답은 아닌 거예요, 그럼? 좋은- GLP-1이라는 게 좋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좋은 초이스인데 예. 그 사촌들이 있어요. 잠깐 보시면 아. 이걸 인크레틴 호르몬 수용체라 그러는데요. 예. 여기 지금 글루카곤, GLP-1, GIP, GLP-2가 있는데요. 이 GLP-1이 뭐의 약자냐면 글루카곤 like 펩타이드 1이에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1 이렇게 하는데 닮았기 때문에 수용체도 비슷해요. 특히 지금 이거는 이제 수용체들을 그 촌수가 가까운 굵기를 묶어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글루카곤 수용체랑 GLP-1 수용체, GIP 수용체 3개가 굉장히 가까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그 펩티드로 이 3가지를 동시에 타겟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펩티드라는 게 뭐예요? 펩티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미노산이 이제 뭐 열 몇 개부터 뭐 몇십 개까지 쭉 연결돼 있는 예. 이런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하나의 단일 펩티드를 이용을 해서 이 GLP-1 수용체, GIP 수용체, 글루카곤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자극할 수도 있고 2개를 할 수도 있고 3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3개, 3중 수용체 작용제가 지금 굉장히 핫한 거죠. 이 개념도 제가 2012년도에 그렸던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실제로 이야기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큰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는 당시에는 사실 상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가능은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저 세 가지가 다 하여튼 배부르다고 네. 생각해와 그렇죠. 관련된 호르몬이다. 예, 식욕을 조절하고 대사를 조절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을 태우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근데 뭐가 조금씩 다를 텐데 예. 그게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나 보네요. 이게 얘는 아. 정확하게 뭐야? 달라요. 그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예. 서로 완전히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3개에 동시에 작용하는 약을 썼어요. 예. 이게 이제 리타츄르타이드라고 하는 약인데 이상 임상에서 그 보시면 24.2%의 체중을 뺍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도달했냐면 48주로 돼 있죠. 1년이 예. 채 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아직까지 바닥까지 내려간 게 아니에요. 더 내려가는 중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가 나오면서 앞으로 비만 약제라고 하려 그러면 적어도 25%는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연구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어떤 약제 노보 노디스크죠. 그래서 네. 카그리세마라 그래가지고 예. 2개의 호르몬을 섞어놓은 약제인데 이 약제를 썼을 때의 효과가 22.7% 체중 감소가 나타났는데 25%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던 적이 그럼 있었죠. 100kg가 먹으면 야, 75kg가 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75kg 안 됐다고. 예. 70한8kg까지밖에 안 됐다고 실망을 할 정도로. 그럼 어마어마하게 예. 빼는 건데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서는 예.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호르몬 수용체까지를 자극을 해주니까 자극해서? 더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예, 그게 이제 3중 수용체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릴리가 이렇게 만드니까 최근 뉴스예요. 노보가 중국 회사로부터 이 12주 만에 15% 체중을 뺐다는 약을 예. 샀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트리플 G 그러니까 3중 수용체 자극제입니다. 예, 이거를 나오죠. 3중 작용 기전에 기반한 비만 당뇨 치료 시장을 공략을 본격화한다라고 나오는데 한 가지 호르몬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는 거를 거기다 다른 호르몬을 섞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호르몬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약을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추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비만 치료제 조커인데요. 그 아밀린이라고 하는 건데. 아밀린? 예. 이거 저것도 무슨 호르몬입니까? 예, 이거는 그
췌장에서 인슐린하고 같이 분비돼요.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 세포에서 만드는데 예. 이게 나와서 식욕을 억제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위배출 시간을 지연시켜서 빨리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득하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위장에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또 작용들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예. 이와 관계된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카그리세마라고 하는 거가 있고 아미크레틴이 있는데요. 이건 약 이름이에요. 예, 카그리세마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22.7% 빠졌다는 거. 어. 이게 이 GLP-1만 가지고 잘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니까 카그릴린 타이드라고 하는 걸 섞어서 줬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더 많이 빠졌죠. 지금 이 위고비는 같은 기간 동안에 14.9% 빠졌거든요. 예. 근데 22.7이 빠졌으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25% 이상 빠질 거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떨어지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 정도도 고맙지. 근데 그 이거를 섞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로 붙였어요. 이 GLP-1하고 아밀린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예. 기술이 좋죠. 노보노디스크가 붙여가지고서 줬더니 36주 임상이었어요. 12주 동안은 조금씩 용량을 올리고 24주를 두고 봤을 때 한 22%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68주 임상이었는데 36주에서 이 정도 빠지니까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은 사실은 있고요. 예. 이 아밀린이 조커로 작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먹는 약으로 만들었어요. 그 아까 같은 기술로 위장에 흡수되게 했더니 12주 만에 한 13% 빠졌으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또 아주 강력한 비만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가 아까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GLP-1에다가 아밀린이라는 네. 걔도 같이 그냥 복합 작용으로 그렇죠. 둘이서 해봐라. 예, 처음에 22.7% 빠진 거는 그 위고비에다가 이 예. 아밀린 유사체를 각각을 넣어준 우리가 이제 섞어준 거고요. 예. 지금 이 아미크레틴이라고 하는 거는 붙였어요. 둘이를 붙였어요.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그럼 뭐가 예. 좋습니까? 그 따로따로 있거나 이게 같이 있거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을 거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제형을 만들었을 때 효과가 아마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수치를 봐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두 개를 나중에 비교를 하는 그런 임상 시험을 하면 답이 나올 텐데 적어도 그 지금 아주 단기간 동안에 굉장히 그 체중을 많이 빼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두 개를 각각을 만들어 가지고 섞어 주는 거하고 하나로 그냥 만드는 거하고 아마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지금도 그러면 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약은 이제 GLP-1이라는 거 우리가 여러 번 배웠고 그것뿐 아니라 계속 배부른 거 관련된 네. 호르몬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다 몰라서 요거 발견되면 요거 좀 추가로 해보고 요거 네. 발견되면 요거 해보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아니면 지금 대충 발견됐는데 약으로 만들긴 이게 제일 좋아. 네. 근데 그동안은 약이 발견되기 막 만들기 어려웠는데 얘를 어떻게 가공해서 조금씩 만들어 보고 있는 네. 건지 아니면 호르몬이 우리가 몰랐는데 하나씩 발견하고 있는 건지 두 가지가 다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GLP-1이라는 게 발견된 건 한참 됐거든요. 예. 조금 개선해 나가서 혁신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최근에 네이처에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그 인공지능으로 예. 식욕 조절 호르몬을 찾은 거예요. 네. GLP-1 말고도 뭔가 있을 새로운 거를 아. 완전히 새로운 거를요. 예, 그동안 몰랐던 건데 예.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는 대항해 시대처럼 다 발견해 버렸잖아요 그때. 예, 지금 대항해 시대는 끝나고 이제 더 이상 발견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오지에 뭐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런 그 식욕 조절 호르몬이 그 어떤 효소에 의해서 잘라지는 그런 그 구역이 있어요. 예. 그거를 쫙 스크리닝을 한 거예요. 우리 유전자를. 그렇게 해서 이거 될 것 같아. 찾아가지고서 정말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식욕을 강력하게 억제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단백질이 발견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스탠포드에서 한 연구로 지금 기억하는데 아마 그 교수가 지금 저 회사를 하나 지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존의 그런 타겟을 점점 고도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 새로운 거를 찾아 나가는 것이 있는데 거의 다 찾았는 줄 알았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의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하나 발견됐는데요. 이제 뭐 발견돼 가지고서 동물 실험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사람한테까지 잘 들을 수 있을지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임상 개발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배고픈 거와 관련된 호르몬이 왜 이렇게 많아요? 배고픈 거 먹지 마. 그게 되게 단순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닌가? 지금 여기 안 기자 지금 짜증 내잖아요. 뭐냐면 배고파서 그래? 아니 한 몇 달 전부터 밤에 집에 이제 기러기로 돼가지고 밥 차려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시군요. 예. 밥을 안 먹었어요. 네. 그래서 살도 많이 빠졌거든요.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옆에서 네. 보니까 네. 아주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짜증 내고 뭐 그럴 수 의욕 있죠. 없고 예. 뭐 좀 하자고 네. 하면 픽픽거리고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요?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먹는 거는요, 우리 몸 디폴트예요. 디폴트 값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광고도 있어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뭐에 네, 손이 가. 눈에 보이면 집어서 입으로 가는 게 우리 디폴트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는 거잖아요. 포만감으로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식욕을 올리는 호르몬보다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장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많아요. 왜냐하면 먹는 게 디폴트니까. 좀 억제해야 억제해줘요. 되니까. 아니면 배가 다양한 터져요. 방식으로 막는 거예요. 예, 그거를. 다양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위장관 호르몬 중에서 식욕을 올리는 거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하나고요. 예.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식욕을 억제하는 쪽이에요. 아. 그리고 혈당은 반대예요. 혈당은 높이는 게 디폴트예요. 혈당은 자꾸 높아져요. 낮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이 유일합니다. 예. 예. 나머지는 다 올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혈당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연료가 그렇지, 떨어지면 안 그렇지, 되기 그렇지. 때문에 계속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예. 그 뭐 힘 없을 때 당 떨어졌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저혈당인 것 같아. 이건 농담을 하는 소리지. 실제로 저혈당을 잘 갈 수가 없도록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는 만들어지고 거예요. 있다. 아하. 아, 그래서 호르몬이 많군요. 그럴 때 아마 까칠해지실 거예요. 혈당이 내려가려는 것 같다가 이겨내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예. 대개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위급이 맞으면 또 그렇게 되나? 위고비도 그래요? 위고비도 약간 짜증 그런 위고비가 우울증 짜증 위고비가 뭐. 이제 우리 그 어떤 정서 예. 혹은 또 우울증, 자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는 지금 많이 돼 있는데요. 이런 건 지금 임상 시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대개는, 오래오래 해야 되니까. 관찰 연구를 통해서 보는데 뭐 좀 올린다 아니다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대체로는 큰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 아일랜드에서 예. 한 3사람 정도가 그 이 계통의 약을 쓰면서 자살에 대한 그런 아이고야. 이벤트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도 높게 이 약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를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몇 케이스로 해가지고서 이제 보고된 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넓게 이렇게 그런 보게 건 되면 없어요? 약물 안전성이 넓게 보게 되면은 비교적 그 안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이제 그 우리 그 만족과 관계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보상이죠. 보상 회로에 관계된 그런 약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리모나반트라는 약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우리가 마리화나가 네. 작용하는 수용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마리화나가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만족감. 보상, 만족감 이거를 차단시키는 그런 거죠. 사실 그 약은 체중도 빠지고 혈당도 좋아지고 혈압도 좋아지고 뭐 다 좋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뜰 뻔했는데 문제는 이 약을 썼더니 자살에 대한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우울해지고 또 불안해졌어요. 저도 그때 당시 임상 시험에 참여했었는데 제 환자 한 분은 이 약을 먹었더니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처럼 너무너무 심장이 쿵쾅쿵쾅거려가지고 아이고야. 불안해서 세상에. 먹을 수가 없어요라고 바로 이제 외래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비만 약제들은 이런 그 위험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GLP-1은 아무래도 좀 그 머리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약물은 아니고 생리적인 기전에 의해서 식욕을 낮추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좀 덜한 좀 그런 게 좀 느낌이구나. 덜한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그래. 없지만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로 봐서는 아주 심각한 그런 어떤 정서적인 혹은 우울증이라든지 뭐 자살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볼 부분은 있긴 합니다. 질문 중에는 성욕도 같이 떨어지냐? 야, 이 네. 중요한 질문이네. 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시큰둥하면 그럴 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아마 연구는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건 아니긴 한데요. 좋은 그 연구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아니면 한번 반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강해지든가 너무. 아니야, 강해질 리가 네. 없어. 근데 의욕이 저는 없대잖아. 그 호르몬으로 어. 성욕을 조절하는 것도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시장 크고 어. 그 삶의 질과 네. 매우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성욕을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 성욕이 이렇게 가라앉는 네. 그런 게 네. 있으면 항상 평온한 상태. 참 예. 좋아요. 항상 평온한 상태가 된다. 언제 좋냐면 어. 연애할 때 어. 연애할 때 예를 들면 남자들이 연애할 때 연애에 자꾸 실패하든가 어. 자꾸 의리되든가 하는 게 서둘러서 막 그래, 서둘러서. 안 되는 이유가 그게 그 조절 안 돼서 그러거든. 그때만 이렇게 딱 약을 먹고 딱 완만해지잖아요. 아주 젠틀한 남자가 그럼 되는 내가 거야. 저 여성으로부터 어. 원하는 게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당당해질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 들어봐요. 그게 연애의 결과를 오히려 결과를 높여준다, 확률을 높여준다. 그럼. 아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남자는 뭐 있는 것 같아. 어. 있어 보여. 다른 남자와 달라. 다른 그게 거잖아. 여성의 약간 판타지가 있다는 거야. 나를 절대 건들지 않을 것 같은 남자에 대한 판타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여성들이. 남자는 나에게 안달하지 않지? 그런 그게, 판타지가 있대. 굉장히 네. 어. 그 성기능과 관계돼 가지고 알려져 있는 거는 여성의 그 배란을 정상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되게 이제 그 비만한 경우에 배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연관되고 하기 때문에 대개의 그 다이어트 약물 혹은 다이어트법 이런 부분들이 이 그 살이 쪄서 배란이 불규칙했던 분들의 그 배란이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비만 약제들에 항상 들어가 있는 공통적인 경고가 있어요. 예. 적절한 피임을 해라. 잘못하면 임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 했다가. 약이 임신한 줄 모르고 계속 먹게 되면 또 그 태아에 미칠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오젬픽이라든지 뭐 위고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위고비 베이비라든지 뭐 이런 말을 뭐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 배란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비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지, 살이 그렇지. 빠지면서 다시 그 사이클이 아하. 돌면서 오히려 예, 그래서 임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필요합니다. 특히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성에 대해서는 어떤 성기능에 대해서 영향을 줬는지 하는 거는 제가 좀 그건 알아봐야 될 것 없지만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살 빠지고 이게 혈압도 낮아지고 그러면 발기부전도 좀 치료가 되는 걸로. 네, 근데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예. 않대. 이게 모든 거에 진짜 만병통치약인데 만병통치약이면 한 가지 그것도 의문이 될까? 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밥을 이렇게 안 먹고 살을 지금부터 한 15% 정도 빠지면 그 기간 동안 거의 안 먹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는 건가? 굉장히 적게 먹는 적게 거죠. 먹죠. 네, 기운이 없어. 적게 먹고 그럼 체중 빠지고 밥도 안 먹고 이런 걸 계속 한두 달 계속 간다는 건데 그럼 살이 빠지면서 뭔가 건강해진다는 건데 그 네.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거 이상 먹고 있는 지금은 네. 하루 세 끼 골고루 먹고 살이 빠지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지금 저희 같은 상황은 좀 불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게 오히려 나쁜 삶입니까? 제가 보기로는 제가 이 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분들은 굉장한 비만이에요. 체질량 지수 30을 넘는 이런 경우 절대 그렇게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이 나오면 나는 좀 살이 찐 것 같은데 내가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빼고 싶어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확실히 누가 봐도 이제 비만한 이런 분들이 쓰는 약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순수하게 당뇨병에만 쓰는 약들은 용량이 좀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먹는 거 말고 제가 잠깐 와인을 두고도 제가 멀뚱하게 봤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알코올리즘에 대해서 이 약제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독 혹은 의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좀 작용할 가능성들 꼭 술뿐만 야. 아니라 하여튼 뭐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탐닉한다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욕구가 떨어지는 욕망을 제어하는. 네, 그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긴 몰라도 저 이 술에 대해서 의존이 있는 경우에 있어가지고서 술 끊는 약으로도 좀 시도될 수 있지 않을까. 저 얘기 들으면 예. 성욕도 감소될 것 같은 모든 욕망이 뉴트럴해지면 그럴 것 같긴. 저도 감소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해요. 아니면 뭔가. 뭐잘 모르겠네. 그건 제가 다음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중요한 생각을 문제일 못했네요, 것 제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야. 아니 저는 물론 당연히 살 많이 찐 분들에게 잘 듣겠지만 예를 들면 체중이 70kg도 60kg로 만들면 더 좋다는 거잖아요. 예. 나쁩니까? 네, 나빠지는 게 아니지 그 않습니까? 키에 따라 다르겠죠. 키에 그렇죠. 따라 다를 아니 근데 것이고. 저도 한 6, 7kg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진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많이 비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만 빼도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뭐가 좋아지셨어요? 몸무게. 그러니까 각종 혈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각종 성인병 지수들이 네.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더라고요. 5kg만 빼도 좋아지고요. 네. 10kg 많이 좋아지고요. 15kg 빼면 거의 없어지는 수준까지 가요. 특히 당뇨병 초기 정도 되면 예.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 그다음에 네. 이상지혈증 등등등 다 좋아지죠. 그러니까 아주 비만 아니라도 아니어도 우리 같은 빼는 사람도 게 좋다는 빼는 거지 게 않습니까? 좋다는 거잖아요. 정상 체중이 아닌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살을 빼주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부분 많이 그 당뇨병 써야 중에서도 된다. 그 인슐린이 많이 안 나와서 생기는 건 당뇨병이 있어요. 비만하지도 않고 말랐고 뭐 그런 분들은 너무 몸을 그렇게 혹사시키는 거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렇게 25%까지 필요 없고 음, 한 5%만 빼주는 거 이렇게 약간 네, 라이트 네. 버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나오면 좋을 것 그게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 우리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예,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이에요. 예, 5% 정도의 체중 감소면 좋아집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거로 만족이 안 돼요. 어. 5% 체중 감소로는. 빽 빠지기 시작하면 네, 그러니까 그 5%에 대한 가치를 높이 두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다시 요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10%까지 빼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크게 만족하지 않았어요. 100kg인 사람이 10% 빼면 90kg이잖아요. 예. 아직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 있는데 100kg인 사람이 얼마면 만족하겠습니까? 물어보면 대개는 뭐 60한 50, 70kg이면 만족해요. 와. 그건 나는 자기가 찾는 그 예, 몸무게인데 예. 사실은 일반적인 생활 습관 교정으로 해가지고서 거기까지 내려가기는 쉽지가 않고요. 5% 내지 10%의 체중 감량은 해볼만 하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 해볼만 해요. 예, 그래서 그 식사량을 좀 줄이고 운동량을 늘렸을 때 5% 비교적 도달 가능합니다. 10% 살짝 어렵지만 갈만하거든요. 근데 이 그 100kg인 사람이 한 30kg을 뺀다? 이거는 약 거의 없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거는 약의 도움을 진짜, 받아야 되는 예. 경우 많이 있고요.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TV에도 나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뭐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당뇨는 한번 진행되면 낫지는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서 멈춰야지 네. 당뇨병에 돌입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무조건 조절하는 약, 거다. 무조건 약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뇨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걸로 이제 혈당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네. 다시 백은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신 걸 들었는데 이 약도 당뇨약 먹기 직전에만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런 연구 이게 결과가 있나요?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전에는 당뇨병이 걸리면 그 완치가 안 된다. 그래서 care not cure 그랬어요. cure는 안 되지만 care 관리를 잘하자. 평생 약 먹어야 돼. 그렇죠. 근데 why not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거가 그 비만 대사 수술이에요. 위장을 절제해내고 위우회를 하고는 수술을 했더니 당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비만한 당뇨병 환자에서는 당뇨병을 다시 원래 정상으로 돌릴 수가 있다. 그러나 살이 찌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완치라고 그러지 않고 암처럼 그조차도? 관해란 말을 씁니다. 관해 상태다. 지금은 당뇨가 안 보입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체중을 한 15kg 정도 빼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뇨병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도 예, 특징은
당뇨병이 발병한 지 얼마 안 되고 몇 년 안 되고 나이가 젊고 그리고 인슐린 분비능은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에서는 체중을 뺐을 때에 당뇨병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시 살이 찌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완치라기보다는 관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당뇨병이 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가 예.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이야, 진짜 엄청난 이야기고 엄청난 게 진짜 개발되고 있구나. 먹는 것까지 나오면 뭐. 이야. 뭔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생활 습관 잘 만들고 성실하게 해서 딱 그 만든 그 몸을 누구는 한 200만 원어치 약 먹고 싹 똑같이 만들면 진짜 자본주의적인. 불공평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게 좋죠. 정말 5% 10%만 빼는 것도 말씀할 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힘들거든요. 그것도 힘들죠. 힘듭니다. 힘들어. 25%는 제가 보기에 의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100kg 막 이 정도면 진짜 진짜 주변도 힘들어요. 지금 살 빼지 마세요, 진짜. 네, 진짜 아유 정말 내 살이 빠지는 줄 알았어. 못 먹어서 그런 거고. 그래도 식이요법, 운동요법이 근간이 되고 네. 거기에 약을 추가했을 때 받아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식이요법, 운동요법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도 자 그런 다이어트야.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은 교수님 앞에 있는 책 슈퍼 호르몬. 네. 이 책을 읽어보시면 네 좋다. 자세한 내용. 자꾸 조영 교수님한테 자꾸 물어보고 막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답답했으면 책을 썼잖아요 좀. 예. 어? 네. 책 다 읽어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을 때만 조용히 편지를 네. 쓰거나 이메일을 예. 보내십시오. 네, 책이 또 안 팔린다 싶으면 저희가 또 모시겠습니다. 아 진짜 굿. 예. 네, 서울대병원 조영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